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도 청취하시는데 품질이 좀 좋지 않습니까? 음질이나 뭐 끊김, 에코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 바로 좀 올려주시죠. 네, 양 기자. 네네. 오늘도 뭐 좀 답답해요. 뭐 뚫려가는 느낌 하나도 들지 않고 내일 모레로 본회의 잡혀있는 건 다가오는데 여야 신경전 양상도 보이는 것 같고 기자실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별다른 진전이 계속 없는 상태에서 여야가 뭐 계속 뭐 좀 신경전을 벌인다 또는 뭐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까지도 아직은 뭐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 이렇게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자리에서 뭐 그 여야 간의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야당에 요구하는 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조율이 좀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예상보다 면담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좀 그런 논의들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예상들은 가능한데, 네. 어쨌든 관건은 지금 여야가 만나서 문제를 풀려면 현실적으로 야당이 세월호 협상 관련해서 이제 2차 그 가합의를 이뤘었던 예. 그 안에서 조금 더 이 진전된 내용들을 좀 요구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대신 뭐 수사권 기소권 부분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는 뭐 대체로 이제 지금 뭐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관건은 이 부분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제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과연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선을 그어놓은 거기에서 한 발짝 반발짝이라도 좀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오늘부터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원내대표 간의 협상의 최종 당사자인 이 원내대표 간의 회동은 정책위 의장 간,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하는 그 정책위 의장 간의 실무협의, 그리고 네. 이 국회 정상화 논의를 할 원내 수석 부대표 간의 실무협의, 이 양측에 이 두 갈래 협의를 거치면서 조금 이 접점이 찾아질 때 원내대표들이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결국은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뭐 대체로 짐작하듯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이제 선을 그어놓은 그 마지노선, 협상의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짝 반발짝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양 기자, 선을 딱 그어놓고 하는 협상이 그게 협상입니까? 그게 통첩이지. 글쎄요, 뭐 저쪽에서는 그거를 협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변수가 될 만한 게 이제 26일 본회의 문제인데요. 예. 지금 어쨌든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을 하면서 26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오늘 오후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따로 이제 비공개 면담을 요청을 해서 예. 면담을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26일 본회의를 강하게 요청을 했다고 하고, 그에 대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뭐 확답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네. 국회의장실 주변의 분위기를 보면 26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뭐 잠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새누리당이 151명,
이 확실하게 출석시킬 가능한 제적의원 과반인 151명을 확실하게 출석을 시킬 의사가 그럴 상황이 되면 열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분위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한 140, 한 7, 8명만 돼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한 서너 명, 대여섯 명 이상 정도는 본회의에 참석할 의사를 가진 의원들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꽤 있어 보이는데요. 국회의장의 의지도 좀 강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26일 본회의 개최를 만약에 개최가 되는 걸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적으로 본회의를 다음 주로 미뤄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설령 26일 본회의가 개최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주 과하게 그렇게 좀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이후 상황을 볼 때 훨씬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법안들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별다른 쟁점 법안이 없는 거고 또 그중에 지금 한 50개 정도는 사실 대표 발의를 야당 의원들이 한 법안들이랍니다. 그렇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인 의사일정 잡은 것에 따라가진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이더라도 만에 하나 본회의가 열려서 이들 법안이 처리된다고 할지언정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부여하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좀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그냥 새정치민주연합이 보겠다. 오히려 조금 더 유연하게 이런 문제는 대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치 단독 처리 그런 저기를 좀 부각시킬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말이에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영선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협상력을 상실한 거 아니냐. 당 내에서 리더십도 많이 흔들리는데 그런 파트너하고 3차 협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새누리당의 협상 전략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럼 야당도 어떻게 좀 응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멤버를 바꾼다거나 그래야지. 자꾸 그 핑계 대면 지금 분위기로 보면 멤버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번 더 어그러지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혼선을 겪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당의 그 공세에 나를 좀 무뎌놓는 그런 몇 가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굳이 정면으로 발끈할 이유도 없고 발끈할 여력도 없지 않을까 싶네요. 후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발끈하자니 답변이 궁색하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의 신사적인 그 정치 도의를 기대하는 건데 대놓고 기자들한테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참 힘은 좀 빠지겠어요. 여당 얘기도 좀 들어보십시다. 여당 관장이신데 보수혁신위원회 새누리당 이게 가만히 면면 돌아가고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비주류나 친이계들도 섞여가지고 그런 쪽 그러니까 친박을 싹 빼놓은 사람들의 무슨 베이스 캠프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일부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친박 의원들 제가 오늘도 몇 사람 이렇게 통화를 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지금 속으로 굉장히 부글부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혁신위원회라는 게 이제 대체로 지금 그 큰 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그 앞으로 이제 공천 문제를 어떻게 가다듬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실제 이제 조직 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할 거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국회의원 특검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다루는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길게 보면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총선 대선까지 이렇게 판짜는 주요한 핵심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친박 인사들이 사실상 지금 배제되어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거기에 원희룡, 홍준표 지금 각각 제주지사, 경남지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 이렇게 합류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나경원, 홍준표, 원희룡 이들이 모두 사실은 친박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전체 지금 당은 사실 친박계가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 지도부 역시 비주류인 김무성 대표 체제 또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이정현 청원 최고위원 빼고는 나머지는 다 비주류. 예. 이렇게 보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권 내에서 여전히 막강하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는 친박계가 주류인 건 분명한데 그런데 당의 운영, 그러니까 당의 공식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와 또 당의 특별한 기구로 만들어 놓은 그리고 이게 이제 뉴스의 밸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 혁신위원회를 다 지금 비주류가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장악을 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의 정책 장악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비주류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베이스 캠프를 이 당 공식 회의석상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총선 대선까지 바라보는 하나의 기구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좀 조직화하고 이거를 정교하게 가다듬는 하나의 장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우연인지 뭐 계획적인지 모르겠지만 이 혁신위의 인적 구성이 매듭 지어지면서 혁신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 아닙니까? 예, 예.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뭐 최근에 이제 한두 군데 기사가 나오긴 했었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친박 주류와 이 비주류 사이에 좀 전선이 점차 좀 그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슬슬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좀 볼만하겠네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